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 파악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요. 자, 이제 오늘 제 9강부터는 회계상 거래와 또 그 거래의 결합 관계, 그리고 또 회계상 거래가 되기 위한 어떤 조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회계에서 사용되는 용어라든지 계정 과목이라든지 이런 것들 위주로 공부를 했다면,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 우리 회계의 순환 과정의 첫 번째 단계, 거래라고 하는 단원부터 이제 출발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 우리 회계 공부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회계상 거래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죠. 이 거래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때의 거래는 단순한 매매, 그러니까 어떠한 물건들을 사고 판다든지, 그 다음에 금전적인 거래, 그게 돈을 서로 주고 받는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거래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셨었는데, 오늘부터 우리가 공부하게 될 회계상 거래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던 거래의 개념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좀 더 광범위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계상 거래라고 하면 뭘 보고 우리가 거래라고 하느냐. 자, 거래라고 하면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어떤 그런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회계상 거래는 기업이 경영 활동을 하면서, 경영 활동이라고 하면은 뭐 물건을 만들어서 판다든지 아니면 물건을 구매해서 판다든지 하는 기업의 주된 영업 활동을 말합니다. 자, 이런 기업의 경영 활동에서,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자산,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재산, 자산이나 또 기업이 앞으로 갚아야 될 빚, 부채나 그 다음에 기업의 순자산액인 자본, 이런 자산, 부채, 자본, 이러한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라고 하면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를 의미하죠. 이렇게 증감 변화를 일으키는 모든 현상이다라고 우리 회계에서는 거래를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상 거래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 가장 대표적인 건 당연히 물건 사고 파는 거래겠죠.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가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라고 정의를 붙여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회계상 거래와 회계상 거래가 아닌 또 일상적인 거래와의 구분을 할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 회계상 또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거래의 개념 차이를 잠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회계상 거래라고 하면 단순히 상품을 사고 파는 행위가 아니더라도, 자, 보실까요? 우리 회계상 거래는 토난을 당했다든지 또는 잃어버렸죠. 분실을 당했다든지, 또 가지고 있던 자산을 사용함에 따라서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현상, 이 감가상각이 일어났다든지,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에서 거래라고 하지는 않는 이러한 부분까지 우리 회계에서는 거래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도난이라든지 분실이라든지 뭐 감가상각,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대손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받아야 될 채권을 못 받게 되고 회수 불가능해지는 거. 우리 쉽게 얘기하면은 받아야 될 돈을 못 받게 되고 떼였다, 이런 표현을 쓰죠. 이런 것들도 우리 회계에서는 거래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사고 파는 매매의 거래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현상들도 우리가 거래가 되어진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거래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회계상 거래가 되지 않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거래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뭐 계약을 한다든지요, 이렇게 있죠, 계약. 그 다음에 어떻게 하자라고 약속을 한다든지, 상품을 가져다 달라, 뭐 판매를 하라, 이렇게 주문을 받는다든지, 또는 종업원이 추가로 필요해서 종업원을 신규로 채용한다든지, 이러한 행위들은
구두상 계약이든 서류상 계약이든 약속하고 계약한 사항이지 실질적인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들은 우리 회계에서는 거래라고 하지 않습니다. 거래라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약한다든지 약속을 한다든지 주문을 한다든지 또는 종업원을 새로 채용을 한다든지 이러한 행위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는 회계에서는 거래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회계상 거래와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구분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자산이나 부채, 자본은 이렇게 증가와 감소라는 플러스 마이너스 증감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거래의 8요소라고 합니다. 자, 거래의 8요소는 중간에 이런 분리선을 기준으로 해서요, 차변 요소, 또 대변 요소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데, 자, 먼저 자산, 그 다음에 부채, 그 다음 자본, 요거 세 가지 항목을 우리가 재무상태표 개정 과목이라고 부르죠. 재무상태표 항목입니다. 그리고 수익이나 비용 같은 경우에는 손익계산서라는 보고서에 기록되었던 손익계산서의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산, 부채, 자본 또는 수익, 비용이 증감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 증감 변화를 기준으로 이렇게 중간을 나누어서요, 이 왼쪽 편인 차변 요소와 오른쪽 편인 대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총 요소가 8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해서 이걸 우리가 거래의 8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계상 거래가 발생을 하면 이 거래의 8가지 요소에 의해서 결합을 하게 되고 그렇게 결합이 되어야지만 우리 회계상 거래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자산이라고 하는 거 있죠.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총재산. 자, 이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기업이 보유하고 있을 때 그 기업의 자산으로 기록이 되어지지만 그 자산이 만약에 감소해서 빠지게 되면은 자산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증감 변화를 이렇게 차변과 대변에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산의 증가는 차변. 아시겠죠? 뭐 현금이 들어온다든지 예금의 잔액이 늘어난다든지 상품을 구입했다든지 해서 자산 항목들이 증가하면 장부에 항상 어느 변에 차변에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의 증가는 차변, 자산의 감소가 발생하게 되면 대변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자산은 차변에 증가하고 대변에 감소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갚아야 될 부채 있죠? 부채, 그리고 기업의 순자산액인 자본. 이 부채와 자본은 자산과 반대로 대변의 증가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부채, 빚이 늘어났다. 장부의 오른쪽인 대변에 기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부채와 자본이 감소를 하게 되면, 자, 감소라는 표현은 부채, 빚을 갚았다 하면은 부채가 감소하겠죠? 자, 그래서 부채가 감소하는 것은 장부의 차변, 왼쪽 편에 기록을 하게 된다. 자, 기업의 순자산액도 마찬가지죠. 자본이 줄어드는 것, 감소하는 것은 차변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 수익은 대변 항목이죠. 수익의 발생이라고 합니다. 증가가 아니라 수익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익을 얻기 위해 희생시킨 비용, 지출한 비용은 차변에 발생을 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차변의 요소가 4개, 대변의 요소가 4개 해서 이렇게 차대변의 8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거래가 발생을 했다면 그 거래는 반드시 이 차변에 있는 차변 요소와 대변에 있는 대변 요소가 반드시 이렇게 결합이 됩니다. 차변의 요소와 대변의 요소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결합이 되는 거죠. 이렇게도 되고 또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가 이렇게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상 일어나는 모든 거래는 이렇게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반드시 뭐 하게 됩니까?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 반드시 차변 요소, 대변 요소가 결합이 되어야지만 거래가 된다고 보시면 되죠. 차변 요소끼리만 연결되는 거래 없습니다. 대변 요소끼리만 연결되는 거래 없습니다. 그래서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반드시 결합해서 하나의 거래를 구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거래의 8요소입니다.
자, 그래서 거래는 차변과 대변의 각각 하나의 요소가 결합이 되기 때문에 회계상 거래는 차변 요소, 대변 요소가 항상 이렇게 동시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동시에. 이렇게 동시에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자, 동시입니다.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이렇게 결합이 되기 때문에 차변과 대변의 금액은 반드시 항상 일치를 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거래의 이중성입니다. 그래서 회계상 거래가 발생하면, 자, 회계상 거래가 뭐라 그랬죠? 실질적인 증감 변화가 일어나는 게 거래죠. 자, 그럼 그 거래가 일어나면 차변에 있는 요소와 대변에 있는 요소가 이렇게 결합이 되어서 하나의 거래가 성립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거래가 발생했을 때 차변에 어떤 요소가 또 다른 대변에 어떤 요소가 발생해서 또는 증가해서 이렇게 결합이 되었는지를 제일 먼저 분석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 제10강에서는 거래가 일어났을 때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 중에 어떤 요소와 어떤 요소가 결합되었는지 그 거래의 결합 관계에 대해서 한번 또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거래와 또 거래의 8가지 요소 그리고 거래 이중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반갑게 만나 뵙도록 하고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